요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잠은 제법 잤고 큰일도 없었는데 몸과 마음이 자꾸 무겁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머릿속이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일이 진짜 내 길이 맞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대할까?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간 하루에도 생각은 끊이지 않고 몰려온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이 과연 내 삶을 바꾸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 생각이 깊어서 현명한 게 아니라 지나친 생각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요즘 들어 자주 느낀다. 현대인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철학도, 심리학도, 자기계발도 많이 읽고 배운다. 그런데도 삶은 왜 더 혼란스럽고, 더 지치고, 더 복잡해졌을까? 우리는 지금 생각은 넘치지만 중심은 비어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중심을 다시 채우려면 무언가를 더 넣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 생각을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질문을 던지기보다 그 질문이 꼭 필요한지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진 않을까? 철학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런 물음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더 지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도, 책을 읽어도, 사람을 만나도 답을 찾기보다는 질문을 끊임없이 키우는 삶. 분명 성찰은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지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성찰에도 적정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질문은 통찰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덫이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은 결국 그 물음 안에서 길을 잃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갇혀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겪는 질문 중독의 정체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현상은 주목받고 있어요. 자기반축 과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 계속 곱씹고 되새기고 해석하는 것.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했던 걸까? 이런 자기반추는 처음엔 문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우울과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실제로 자기반추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과 불면증, 무기력감에 더 잘 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적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여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삶을 닫아버리는 질문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내 삶을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고립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깊은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질문이 깊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문은 모든 걸 해석하는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일까라는 물음은 자기 성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자기 비난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질문은 나를 분석의 구덩이에서 실천의 땅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질문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질문이란 본래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려는 도구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도구에 너무 많이 의존한 나머지 오히려 자기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묻는 걸 멈추고 살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묻는다는 건 자기 존재를 성찰하는 용기이기도 하지만 덜 묻고도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뜻이고 생각이 많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논리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있고, 묻는다고 해서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철학이 도달한 한계이자 통찰입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분석하고 나면 결국 우리가 닿는 건 설명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 죽음, 고요, 눈빛, 상실. 우리는 그것들을 설명하기보다 느끼고,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오히려 사유가 끝까지 밀고 나간 끝에서 얻어지는 지혜의 형태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은 단지 말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질문, 답이 없는 물음, 괴로움만 키우는 사고를 덜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실용입니다. 하이데거는 또 다르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멈춤의 능력이다. 멈춘다는 건 무력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힘, 본질에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만 합니다. 더 생각하고, 더 말하고, 더 알아내려고 하죠. 하지만 삶의 본질은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사유란 끊임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그 자리를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질문에 붙들릴수록 지금 이 순간은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멈출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인다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의식이 아니라 존재로,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던지는 질문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질문들이 정말 필요한가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두려움을 덮기 위해 만들어낸 방패는 아니었을까요? 진짜 용기는 질문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견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침묵이 가르쳐주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풍부하고 진실합니다. 그 침묵 안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듣게 되고 스스로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덜 묻고, 덜 말하고, 덜 설명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삶이 말을 걸어옵니다. 질문은 때로 삶을 열어주지만 어떤 질문은 삶을 멈추게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늘 나만 이런 일에 휘말릴까?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이런 물음들은 어쩌면 우리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위장된 사유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삶은 그런 해답을 찾아낸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일단 살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철학은 흔히 질문의 학문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질문을 되돌아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제자리에 묶어두는가? 이런 물음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질문이 삶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은 마치 빙글빙글 도는 회전목마처럼 생각은 많지만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나친 설명과 해명은 때로 현실을 외면하게 합니다. 삶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데 너무 익숙해지면 그 삶을 살아내는 용기는 점점 약해지지요. 우리는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라는 물음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자각입니다. 철학은 결국 삶을 이론으로 축소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이끄는 촉진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라고 고민하는 대신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했을 때 웃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 전자는 원인을 해석하는 데 머무르지만 후자는 삶의 구체적인 장면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질문은 무조건 깊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이게 만들지 않는 질문은 결국 머릿속에만 머물다 사라질 뿐입니다. 삶이란 원래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설명하려 하기보다 버티는 법, 멈추는 법, 그리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삶을 완벽히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느끼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마주한 사람과 온기를 나누는 일, 그 모든 순간이 대답 없는 삶에 대한 가장 따뜻한 응답입니다. 철학은 결국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조용히 머무는 태도, 그 안에 진짜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삶이 불확실하더라도, 해답이 없어도, 당신이 오늘도 무언가를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철학은 모든 걸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종종 설명을 멈추는 자리에 다다릅니다. 사유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진다는 걸 알게 되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나친 질문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고, 더 정확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를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친 사람으로 만들어 오고 있었음을. 철학은 단지 질문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덜어내는 기술.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질문이 나를 앞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제자리에서 맴돌게 하는가입니다. 내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철학적 실천일 수 있습니다. 한숨 돌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지나가는 바람에 얼굴을 맡기는 것. 그 순간에도 삶은 충만하게 흐르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질문을 멈춘다는 건 철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가리키는 삶의 자리에 직접 발을 들이는 일입니다. 덜 묻고 더 살아봅시다. 답보다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니까요.